오늘 이야기가 뚜아뚜지님께서 기도토를 운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격적인 기도터 이야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뚜아뚜지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도 많이 바쁘셨죠? 네, 많이 네. 바빴어요. 정말 아유, 많이 바쁘다가 이제 조금 한가해지네요. 그래도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뚜아뚜지님 오늘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기도토 관련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야, 자, 그럼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뚜아뚜지입니다. 일단 제가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기도토 관련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손님의 거의 95% 이상이 다 무속인이다 보니까 무속 관련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또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지역마다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무속인도 마찬가지세요. 이제 전라도 무속인, 경상도 무속인, 강원도 무속인 다 성향이 틀리고 다 지역 고유의 무속인들만의 그 특성이 있어요. 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해드리는 얘기에서 내가 아는 무속인, 내가 아는 사람은 저러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 뚜아뚜지라는 사람이 해주는 얘기는 저쪽 지역의 무속인들은 저런 식으로 하구나 하고 그냥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속이라는 네. 쪽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누가 정답이다라고 함부로 그렇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흔히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그냥 무속인들을 무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주도 분들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무당이 있고, 두 번째는 신방이 있고, 세 번째는 보살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무당이라는 거는 한 지역이나 한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배우면서 그 지역에 있는 나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당나무라고 하죠. 당산나무. 네, 당산나무 또 그냥 선앙당. 이런 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마을에서 무속행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무당이라고 한다고 해요. 오. 그리고 이제 신방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 들으면 이제 세습무라고 해요. 세습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내가 무당인데 나의 어머니도 무당, 할머니도 무당. 그 위에 할머니도 무당. 대대로 이어져서 내려오면서 배우신 분들을 신방이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 보살분들은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대로 누군가에게 배운 거는 맞는데 이분들은 주로 산이나 바다에서 기도를 많이 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어촌계 쪽에 있는 분들 용왕제, 용궁제 이렇게 지내잖아요.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지내고 신방이나 무당분들도 지내긴 하는데 주로 이렇게 보살이라 하는 분들이 많이 지내고 요즘에는 우리가 통칭 그냥 무당이라고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지역 분들은 보통 무당이라고 안 하고 그냥 보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일단 제가 이제 기도토 얘기를 들어가면 그 당시 이제 리모델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무속인을 상대로 기도토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홈페이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네. 이제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성분이 거기 시들무함 맞죠? 하니까 제가 예, 시들무함 맞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떻게 하시고 전화를 하셨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홈페이지를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분이 예, 홈페이지를 보고 너무 좋아 보이길래 좀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예약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아니요, 저희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굳이 예약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대신 예약을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 된다고. 몇 분이나 오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
저를 포함해서 여자 한 분이랑 남자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오실 생각인가요? 하니까, 한 이틀 있대 내려갈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때 오시고, 일단 제가 예약은 잡아 드릴 테니까, 제가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 주소를 치고 오셔서, 입구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길을 모르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픽업을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저 나름대로는 일단 기분이 좋죠. 왜냐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손님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모님이랑 어머님한테 가서 얘기를 드렸어요. 손님 예약을 받았다. 이틀 뒤에 온대? 그러니까 이모가 뭐 몇 명 온대? 이러니까 여자 두 분이랑 남자 한 분 온대? 이러니까 이모가 보통 그렇게 기도는 다니기는 하는데 그렇게 다니는 거는 보통 선생이나 애동 스타일 분들이 그렇게 다니고 일반 다른 무속인들은 보통 자기들끼리 친분이 있는 무속인들이나 이렇게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선생이나 애동 스타일이 많대요. 그래서 이모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잘 됐다. 야, 손님이 이제 금방 오니까 나중에 점점 많이 오면 잘 되겠지? 하니까 그래 좋지 이모. 그리고 내가 이 기도터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이모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저랑 어머니가 사는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네.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런데 이모는 그 지역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걱정하지 마. 이모가 손님 뭐 하루에 많이 안 보니까 내가 손님 보고 오후에 시간 나면 와서 도와줄게. 하니까 내가 그럼 고맙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왔는데 그냥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딱 무속인들은 보면 그냥 느껴져요. 그냥 이 사람들은 무속이구나. 어떤 분은 등산 가방을 매서 등산객처럼 오는데 복장은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평범하게 입고 오지만 그냥 보면 무속인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캐리어에 가방을 싸고 오시는 분들도 그냥 딱 보면 무속인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은 일반 분, 이 사람은 무속인. 구별이 돼요 그냥.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남자분들이 무속인 분은 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성분은 제가 딱 봤을 때 나름 무속인 같구나 한데 한 분 여자분은 제가 봐도 그냥 일반 분 같아요. 저 사람이 애동인가?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일단 오셨으니까 제가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방을 안내해 드리고 여기다 짐을 푸시고 제가 나름대로 저희 기도터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짐 풀고 나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하고 나서 산신각이니 선왕당이니 용궁이니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편하실 때 아무 때나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저희도 이렇게 파는 게 있으니까 드릴게요 하고 그동안 좀 쉬고 계세요 하고 그분들은 이제 방에 들어가고 저도 뭐 이제 준비할 게 있나 해서 대충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시 정도니까 이제 이모님이 오셨어요. 네. 이모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손님 왔어? 하니까 이모 왔지. 하니까 어디 있어? 하니까 좀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그러니까 이모가 일단 이제 저녁 먹을 때 되니까 저녁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지켜보면 알겠지. 하니까 그래 해서 이모님이 저녁을 준비해주고 분들 식사 마치고 이모님이 잠깐 이제 식사하는 동안 자리를 피했어요. 그냥. 그리고 그분들이 식사하고 이제 밖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모님이 정리를 하러 오다가 그분들을 보셨어요. 근데 그때 저도 느낀 게 같은 무속인이라고 해서 서로 알아보지는 않아요. 저 사람 무속인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 이모님도 무속인인데 그분들은 그냥 딱 보고 혹시 사장님 저분이 음식 해주신 분이에요? 하니까 제가 저희 친한 이모님인데 저분이 음식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요. 어쩐지 손맛이 좋더라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모님 음식 잘해요 하니까 이모가 그냥 피식 웃으면서 인사 꼬박하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먹고 방에 들어가 버리시고 이모님이 정리하고 이제 저랑 또 이제 밥 먹자 해서 같이 이모님이랑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모가 저 사람들 특이하네 딱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가 특이해? 하니까 한 명은 신을 받을 애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쟤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래요. 예. 그리고 남자랑 여자는 신을 받든지 안 받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미비한데 이래요. 그거를 이모가 보면 알아? 내가 그랬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대충 알지. 그래도 이모도 무속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나야 상관없지. 어쨌든 뭐 나는 일단 손님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뭐 무속인이든 뭐 누가 됐든 오는 게 중요하자니까 뭐 그래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이러고 그냥 지났어요. 그래서 저녁이 조금 어두워지니까 한 8시 반 정도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방에서 주섬주섬 나와요. 북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이모님이 얘기를 해주신 건 보통 기도터에 가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뭐 총 하나 켜놓고 참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터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무속인마다 다 자기가 쓰는 무구들이 있잖아요. 방울을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엽전을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북을 쓰고 뭐 장구를 쓰고 징을 쓰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또 그분들이 각자 자신들이 모시는 신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동자신이면 책동 저고리 같은 거를 제물식으로 바쳐요. 그리고 자기 무구를 흔들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약간의 그것도 무속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터에서는 약간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너무 늦게까지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냥 북만 이렇게 딱 들고 나오길래 아, 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산신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모랑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이모가 뭐 기도터에 가면 막 이래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북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둥둥 하면서. 근데 둥둥 들리는데 이모가 그냥 피식 웃어요. 그 북소리를 듣고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때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저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아, 나 이모 올라갔다 와볼까? 그러니까 이모가 아,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이 기도를 하는데 가서 함부로 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나는 궁금한데 처음 보는 거고 첫 손님이고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야, 그걸 안 봐도 돼.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알았어 하고 그냥 밖에 나와서 담배 피는 척 하면서 살짝 올라갔어요. 살짝 올라가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주인이니까 그런 산신 쪽에 초를 켜놓거든요. 이제 다른 일반 분들 뭐 100일 기도 초 이런 초들을 켜놓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이제 불이 안 난다고 점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위로 쪽으로 쳐다보는데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앞에 앉아있고 그 애동 같은 분이 뒤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이 불을 치는데 저는 처음에 신경을 안 쓰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무속인들이 많이 오면서 듣다 보니까 리듬이나 박자가 있어요. 무속인들이 자기만의 행위를 할 때 나름대로 뭐 리듬이나 박자가 있는데 이분은 마구잡이로 쳐요. 그냥 막 둥둥둥둥둥 둥둥둥 막 희한하게 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구나 한데 뒤에 앉아있는 애동분이 벌벌벌 떨어요. 몸을. 그래서 저는 야, 저게 빙인가? 막 그 생각을 했어요. 와, 뭔가 신을 봤나? 야, 신기하네. 그렇게 쳐다만 보고 일단 너무 또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이모 말 생각나니까 내려와서 이모한테 이모, 와, 나 위에서 그냥 봤는데 하니까 이모가 그거 올라갔어? 그러니까 아니 궁금하니까 이모, 근데 남자랑 여자가 앞에 앉아있고 그 애동 같은 사람이 뒤에 앉아서 벌벌 떠는데 이모도 기도 가면 그래?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모가 뭐라고? 하니까 아니 그 이모 말처럼 선생 같은 사람 남자 여자가 앞에 앉아있고 그 애동 같은 여자가 뒤에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모가 그래? 쟤네 참 특이하네 이래요. 오호.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특이하다 그래? 그러니까 원래 애동이라면 애동이 앞에 앉고 선생이 뒤에 앉아야 돼 이래요. 그 이유가 있어 하니까 잡기들이 뒤에서 몰려오면 선생이 그 잡기를 막아줘야지. 애동은 말 그대로 이제 영안이 트거나 영가의 기운을 느끼는 애동들은 잡기들이 침범하면 안 돼. 그래서 애동들을 앞에 앉고 선생들이 뒤에 앉는 거야.
애동이 뒤앉으면 한마디로 애동 보고 잡기를 다 받으라는 소린데 이래요. 내가 이모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람네는 왜 저래? 그러니까 아니 나야 모르지.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야 이래요 이모가.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나도 뭐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래서 말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하다 그냥 내려오세요. 보통은 무속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자기 무속행위로 기도를 하다가 끝나면 조금 참선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북소리가 끝나는 동시에 그냥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날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날이 딱 됐는데 아침에 어머님도 오신 거예요. 아들이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볼일 다 마치고 와서 오자마자 야 손님 왔어? 뭐 어땠어? 하니까 이모가 저희 어머님한테는 보살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모가 저희 어머니를 보자마자 보살님 재미난 것들 왔어? 이래요. 엄마가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모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있는데 그 선생이란 두 분이 자기네가 잠깐 시내를 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뭐 살 거 있구나. 그냥 자기네 뭐 나름대로 할 거 있구나 해서 예 다녀오세요 하고 갔는데 그 애동 같은 분을 놔두고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그 다음날 굿당에서 굿이 있기 때문에 이모랑 좀 준비한다고 나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애동분이 자기도 궁금했는지 이렇게 멀리서 쳐다는 봐요. 근데 가지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이모님이나 이제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무속인도 나름대로 자기네 영역이 있어요. 특히나 자기 법당이나 이런 데 함부로 가면은 되게 쌍욕 먹고 기싸대기 맞아도 할 말이 없대요. 그 곳 주인한테 허락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동분이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막 서성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준비하다가 야 저분 와서 커피 한 잔 먹으라 그래 이러니까 제가 저기 오셔서 커피 한잔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오고 싶었는지 이해하고 바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굿당을 구경을 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 있는 지역이랑 저희랑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삐쭉삐쭉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모님이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다가 신 언제 받았어요?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분이 예 하더니 신 언제 받았냐고요? 이모가 딱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원래 저희 이모님이 까칠하긴 한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까칠할 정도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는 아직 신을 받지는 안 했고 저희 선생님들하고 정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피식 웃으면서 정화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옆에서 듣다가 그냥 피식 웃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모가 갑자기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정화를 하고 있으면 우리 젊은 사장님 기도터를 많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터를 많이 아니까 젊은 사장한테 연기가 좋은데 좀 소개시켜달라고 해요. 조금 비용은 들지만 그런 데 가서 가면 효과가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데도 있나요? 그러니까 많죠. 이 지역은 원래 기도터가 정말 많은데 우리도 모르는 곳은 이 젊은 사장이 잘한다고. 나중에 이 선생들 오면 물어봐서 간다고 하면 우리 사장한테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따 선생님들 오면 물어볼게요 하고 그냥 커피 좀 먹다 갔어요. 제가 이제 좀 황당하잖아요. 내가 그 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모님이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모 왜 이모가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모님이 야 뚜지야 이따가 나중에 저 선생들이 분명히 얘기 꺼낼 거야 이래요. 그러면 다른 기도터 말고 영가들이 있는 기도터를 알려줘 이래요. 그래서 내가 영가? 뭔 영가? 하니까 사람 죽었던 기도터들 있지?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전에 처녀가 떨어져서 죽은 그런데 뭐 무당이 기도하다 죽은데 그런데? 하니까 그런데 알려줘봐 이래요. 내가 왜 꼭 그런 데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모가 시키는 대로 일단 그런 데 위주로만 한번 얘기 꺼내봐. 그러면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선택하는지 나중에 이모한테 얘기해봐 하니까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모가 지금 뭔 쇼를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왜 도대체 뭔데? 하니까 이모가
나중에 다 알려줄게. 일단 너는 그렇게만 해봐. 이래요. 일단 알았어. 그럼 나 일단 그 사람 내가 혹시 얘기 꺼내면 나 이모 시킨 대로 할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녁을 먹고 이제 밖에서 또 커피 마시면서 담배 피는데 남자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하니까 예 하니까 혹시 아까 낮에 우리 제자한테 기도토 얘기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기도토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희 이모님이 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들었나 봐요. 하니까 그럼 기도토를 어떤 곳을 알고 있나요? 뭐 혹시 연기가 좋은데 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모님 말이 생각나길래 여기서 조금 가시면 예전에 처녀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은 곳이 있는데 거기 기도토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은 예전에 무속인이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곳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이쪽에는 동굴 같은 곳인데 거기는 예전에 스님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곳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스님까지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장님 저희는 무속인이 죽은 기도토를 안내 좀 해주세요 이래요. 제가 비용이 한 사람당 얼마씩 들어갈 텐데 하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희 그 기도토 좀 데려다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저희가 보통 이동을 안 하고 보통 이제 이모님들이 한 11시 정도에 가야 좋다고 하던데 그 시간이면 최고죠. 그러면 11시에 데려다 주세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이래요. 알겠습니다. 11시 되면 여기 나오세요. 준비하고 나오시면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때 나오세요 하고 하니까 이분이 예, 그럼 그때 갈 때 제가 돈 드릴게요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모님한테 갔어요. 이제 어머님하고 이모님하고 앉아있길래 이모가 시킨 대로 얘기하니까 저 사람인데 무당 죽은 곳 안내해달래 이랬어요. 이모가 그치? 딱 생각대로네 딱 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옆에 있다가 참 재밌네 어머니도 딱 그래요. 예. 내가 너는 답답하잖아요. 이상한 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데 도대체 좀 얘기 좀 해줘봐 하니까 너는 좀 있어봐. 이모가 좀 지나면 왜 그랬는지 얘기해줄게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모가 또야 나중에 가면 너 같이 가서 옆에서 뭐 굳이 볼 것도 없고 할 일 없으면 차에서 기다리던가 아니면 뭐 그냥 옆에서 구경하다가 네 알아서 해 이래요. 알았어 하고 이제 11시가 됐죠. 그 세 분을 모시고 그 무당이 죽었던 곳을 갔어요. 가서 내려드리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저쪽 자리가 예전에 무당이 죽었던 자리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나오실 때 전화를 주시면 내가 데리러 나오든지 아니면 차 있는데 기억나면 그냥 나오세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 분이 거기 가서 어젯밤 한 거 똑같이 남자 여자가 앞에 앉아있고 여자가 또 무릎 꿇고 뒤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니까 뭐 굳이 제가 쳐다봐도 저는 뭐 보이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냥 저는 차로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오고 그렇게 기둥을 맞추고 그분들이 내려오는데 그 애동이라는 분이 되게 수척해 보여요. 그러니까 좀 힘이 딸리나 아니면 연기가 좀 그런가 그냥 그 생각만 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어머님이 이제 구슬을 한 거예요. 저희 굿당에서. 근데 이 선생이라는 두 분은 또 마찬가지로 시내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애동만 남겨있는데 그날 어머님이랑 이모님이랑 다른 법사님 오셔서 하는 굿이 제수굿이에요. 제수굿이라고 해서 복을 불러드리는 굿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돼지 한 마리 통돼지를 잡아요. 한 50kg에서 60kg 가는 돼지를 잡고 마지막에는 그 돼지의 삼지창을 꼽아서 이게 땅에 서 있어요 자동으로. 쓰면은 마지막에 무속인이 딱 넘어뜨리면 그걸 이제 굿하는 분이 안아요. 이제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는 그렇게 하는데 한참 굿을 하는데 그 애동분이 근처에 오지는 못하고 서성이고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모가 그렇게 돼지를 안으니까 제수굿을 할 때는 돼지를 마지막 안으면 다시 굿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집에 가라 그래요. 복이 달아나지 않게. 그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남자 법사님이 앉아서 경문을 읽어줘요. 이제 감사하다고 경문을 읽으면 그게 이제 굿이 끝이 나요. 근데 그날은 법사님이 경문을 안 읽어요. 그리고 이모님이 원래 굿이 딱 끝나면 차려놓은 제문 앞에 큰절을 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빙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신한테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문 앞에 서서 그 여자 있는 쪽을 쳐다보면서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왔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저는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지? 해서 이렇게 주위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분이 서 있어요, 저기에. 감히 니까지 게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처음에 이모가 미쳤나? 왜 저러지? 갑자기?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떡하냐? 가서 저분 잠깐 오시라고 해봐 이래요. 저는 이게 뭔 상황이지 하고 내가 왜? 이랬죠. 이렇게 이 모양으로 왜? 하니까 저분 잠깐 오시라고 해봐 하니까 제가 이제 근처 가니까 이분이 벌벌벌 떨어요. 떨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저기 와보라는데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요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걸어서 가요, 그냥. 벌벌벌 떨면서 걸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굿당에 딱 가서 앉으니까 이모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신장칼과 그 무당들이 쓰는 작은 칼로 막 이렇게 쳐내듯이 뭔가를 쳐내요. 쳐내니까 이분이 벌벌 떨다가 갑자기 진정이 돼요. 그래서 이모가 하는 얘기가 너는 신받을 애가 아니야 이래요. 이모가. 너는 지금 뭔 줄 알아?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명삼살이야 이래요. 이 명삼살이 뭐냐면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머리 방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봤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잠자리 누울 때 내가 이쪽 방향으로 머리를 놓으면 안 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놓고 머리를 자다 보면 과이도 눌린다고 해요. 이게 뭐 약간의 미신일 수 있는데 평상시에 그쪽으로 머리 놓고 과이 눌리는 분들은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북쪽 있는 방향은 빼고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에서 뭐 남동, 뭐 서남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하면 5일이잖아요. 네. 평상시에 과이 눌린 분은 하루에 한 방향씩 움직이면서 잡아오시면 효과가 있다고 해요. 나중에 자기가 맞는 방향이 나오면 안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명삼살이에요. 네. 그리고 흔히 무속인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너는 조상묘가 안 좋아. 조상을 풀어야 돼. 이런 것도 명삼살이에요. 근데 이분이 걸린 명삼살은 조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모가 그분을 그렇게 너는 명삼살이야 하면서 너 뭐 보이지?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니까 왜 보이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지금 조상이 잘못돼서 풀어줘야 돼. 내가 안 풀 거야. 이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모가. 내가 풀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네 쫓아다니는 저 두 명이 뭔 줄 알아? 이래요, 이모가. 쟤네 허주야. 허주를 자기네가 직접 받지를 못하니까 너한테 받아서 너한테서 땡겼어. 너 길을 다 땡겨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뭔 줄 알아? 너는 그냥 허수아비야 이래요. 너 이거를 풀려면 너 처음에 헛것 보이니까 저 사람들 찾아갔지? 하니까 고개만 까딱까딱 그래요. 이거는 내가 못 풀어. 니네 동네 가서 니네 마을에 가서 무당을 찾아. 대신 무당들이 뭐 구태야 되네 이러면 나와. 대신 너한테 정확하게 조상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풀어달라 그래. 뭐 무당을 찾아갔는데 너 구태야 돼. 너 뭐 해야 돼? 이러면 허주래요.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너는 조상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너 그거 풀고 효과 있으면 다시 찾아와. 여기 찾아올 수 있지? 하니까 이분이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거려요. 그리고 이제 이모가 내가 여기서는 못 풀어줘. 그러니까 저 사람들 나중에 오면 가라 그래. 그리고 너 내일 당장 올라가서 찾아. 니네 마을에 가서 니네 동네 가서 찾아. 그리고 풀고 내려와. 너 나가봐 이제. 다 봤어 볼일. 그러니까 이분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요. 저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모가 다시 재단에다가 큰 절을 올리고 옷을 딱 벗으니까 이제 법사님이 경문을 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신기하니까 다 끝나고 방에 와서 이모한테 이모 이게 뭔 상황이야? 하니까 이모가 첫날 저 사람네 왔을 때부터 원래는 근데 무속인이면 내가 그 사람의 신은 안 보이더라도 뭔가 기운은 느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네가 기도하는 거 구경했을 때 애동이라는 사람을 뒤에 앉힌 것부터 이상하고, 원래 무속인들은 안 그랬을 때 애동들은 무조건 앞에 앉혀야 되는 거야. 오. 뒤에 앉히는 무속인들은 다 허주야. 쉽게 말하면 처음에 얘기해줬잖아, 이모가. 잡기들이 몰려드는데 막아줘야지 어떻게 애동 보고 잡기를 막으라고 하냐고.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저 여자한테 물어볼 때 무슨 정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정화가 어딨어. 기도로 풀어줘야지. 저거는 정화가 아니라 쟤한테 받아들여서 지네가 빨아먹는 거야. 우리가 기도터면은 신이 없을 것 같잖아. 나름 우리 기도터 여기도 신장신들이 모셔져 있어, 또아야. 산신에는 산신이 있고, 용왕에 용왕신이 있고, 선왕에는 선왕신이 있어. 장군당에 장군신이 있고. 그래서 웬만한 잡기는 여기 못 들어와. 그래서 내가 이모가 처음에 그 선생이라는 사람 2명 봤을 때 기운이 안 느껴진다는 게, 그나마 제대로 신을 받은 사람은 그래도 느껴. 잡기들은 못 들어오니까 신을 못 느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내가 허주라고 해서 기도터도 너보고 왜 영가가 있는 기도터를 데려가려고 하냐면, 제대로 된 무속인들이면 자기가 웬만해서는 그 영가 있는 기도터를 안 가요. 그런 데는 안 가요, 절대. 네네. 그리고 또 그 중에 왜 무당이 죽은 곳에 간 줄 알아? 거기서 뭔가 빨아먹을 거 있는 줄 알고, 그 무당한테서. 그래서 그 무당의 잡기를 받으면 자기네가 뭔가라도 된 줄 알까봐 너가 이렇게 수백 군데를 얘기해줘도 무당 죽은 곳 있다 하면 거기를 택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모가 그렇게 해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러면 이모 아까 한 것처럼 나중에 올까? 하니까 분명히 와, 걱정 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분이 자기네 스승분이 시내를 갔다 오니까 막 뭐라고 얘기하더니 그분들이 가버렸어요, 그냥. 나중에 이 여자분이 정말로 다음날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서 2달 뒤에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모님한테 얘기하고 자기 무당을 한 10분을 갔다 왔대요. 어떤 분은 부적을 쓰라고 하고, 뭐 어떤 분은 무조건 그냥 오자마자 너 굿해야 돼, 그냥 무조건. 다른 것도 없대요. 너 귀신 보이니까 굿해야 돼. 네. 또 어떤 분은 너는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모 말처럼 이분은 자기 뭐 사주를 얘기하든 딱 너 조상이 꼬였구나, 정확하게 조상 풀어줘야 돼 하고, 너는 명삼살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만 찾았대요. 그분을 찾으니까 그분이 너네 조상을 풀어주고 하면 비용은 많이 안 드니까 나랑 같이 가서 풀자. 그래서 풀고 내려오니까 귀신이 안 보였대요. 오. 몸도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모가 오러 가니까 이모가 딱 보고 2달 뒤에 오니까 이모가 그분 딱 앉아서 같이 이제 굿당에 앉아서 어머니랑, 내가 그때 그런 거는 너는 신의 길을 갈 사람도 아니고 네가 영원히 보인 건 명삼살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너는 조상이 꼬여서 그런 거지. 그래서 너는 테스트를 해볼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흔히 무속인들이 말하는 놀림굿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신을 받을 때 논다 그래요, 저희 지역 분들은. 그러면 이게 신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제대로 이제 뛰는데 항아리 위에서 펄쩍펄쩍 뛰어도 이게 틀리대요. 근데 이제 놀림굿 같은 경우는 뭐 영안이 있거나 뭐 이렇게 신내림 받아야 될 분들은 테스트식으로 하다 보면 얘는 무속인이 안 될래, 얘는 신을 받을 수 없는 애 하면 잡기들이 꼬여 있으면 그걸 다 풀어주고 평범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준대요. 오. 그래서 무조건 신내림 굿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은 테스트식으로 놀림굿을 해본대요. 그래서 같이 놀아보자 하면서 같이 한대요, 무속인들하고. 하다 얘가 신이 안 들어오면 너는 아니야, 그냥 너는 평범하게 살아, 이런대요. 근데 이제 신이 받을 때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신이 어떻게 와? 하니까 되게 점잖게 나타난대요. 근데 이제 잡기들이 붙을 때는 놀림굿 잡기들이 온대요. 예. 그러면 이제 주위에 같이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놀림굿을 해주는 그 무속인들이 다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신 받는 애가 받아버리면은 잡신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가 안 받아야 되는데 이제 무속인들이 쳐주다가도 얘가 갑자기 순간 받아버릴 때가 있대요. 튀어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들 쳐줘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얘가 받을 애가 아니면 그냥 굿을 끝내고 잡기들 없애고 평범하게 살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너는 이걸 해볼 거야. 그래서 어머님하고 저희 이모님하고 또 법사님 불러서 해줬어요. 하니까 이분은 신받을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터의 첫 손님이자 또 두 번째 인연인 거예요. 오. 가서 뭐 초도 키고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지내요, 지금까지. 이야. 첫 손님인데 임팩트가 셌었네. 그쵸, 저는 되게 셌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신내림을 받을 때 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귀신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서 몸주 먹으려고 하는구나, 바로. 근데 무속인들이 아무리 쳐내줘도 예. 순간적으로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받아버리면 들어와 버리잖아. 흔히 말하는 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떼내려고 밤새도록 한대요. 안 떼지면은 이제 어떻게든 또 다음으로 연기를 한대요. 또 다시. 그래서 떼내준대요. 야, 떠도지님 이야기로 되게 신기하면서도 뭔가 소름 돋기도 하면서도 이런 또 나쁜 무당들도 있고 그런 걸 또 네네. 알 수가 있었네요. 아, 이거 듣기 힘든 이야기네. 그러니까 무속적이거나 아니면 허주 아니면 이런 뭐 나쁜 무당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만신할머니 이야기도 네네. 있고. 근데 직접 기도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온 손님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겠죠,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빙이나 막 정말 특이한 분 굿하는 걸 제가 같이 도와주니까 네네. 그래서 와 이게 거짓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죠. 야, 너무 재밌게 잘 네. 들었어요. 자, 또아또지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야, 이게 또 기도터를 운영하셨으니 별의별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기도터를 가본 적이 있다. 나도 거기 가서 뭐 했었는데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뚜아뚜지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직접 운영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가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집에 살았는데 그 집에서 가족들 모두가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어떤 집이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집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웃집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집에 살았는데 그 집에서 가족 모두가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 그쵸. 제가 엄청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오. 되게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할머니한테 맡기고 누나랑 저랑 맡기고 다른 타 지역으로 가서 돈을 버셔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저랑 누나가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넷이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된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시골 것도 있고 이제 저희 엄마랑 아빠랑 이사 간 다 같이 살게 된 집에서 거기가 메인인 거죠. 아, 오케이. 네, 거기가 이제 다 겪었던 메인이었고. 그럼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 있습니다. 들으시죠. 저랑 누나가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거기 동네에 또래 친구들이 또 같이 살았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버전이랑 누나가 기억하는 거랑은 또 틀려요. 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쌍둥이라고 저는 불렀었거든요. 20살 때까지도. 근데 누나는 무슨 쌍둥이냐, 걔는 혼자였는데 이렇게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죠. 저 20살 때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는 이제 어리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를 몰랐는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되게 좀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생김새라든지 얼굴에 좀 꺼무잡잡하고 옷도 좀 허름하게 입고 그렇게 다들 입어요. 저도 네. 그랬었고 누나도 그랬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쌍둥이였던 그 사람은 너무 웃는 것도 막 우리 막 기괴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기괴하게 좀 웃고 또 그 사람이 어딘가 좀 불편한 사람은 아닌데 정자가 또 있어요. 그 동네 바로 앞에. 이제 거기서 많이 놀았는데 꼭 같이 뭔가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한 곳을 응시한다거나 오.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따로 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헤어지고 또 다음날 되면 또 같이 놀고 그랬거든요. 네, 헤어지고 집을 돌아갔어요. 네,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대문 밖에서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이제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가 야, 밖에 나가봐라. 너네 친구 왔나 보다, 이 시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귀가 밝아요. 알 수 없는 것도 듣고 막 그러시거든요. 저희 동네 할머니들은.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니까 일단 나갔죠, 둘이. 나가서 대문을 열었죠. 누구야 하고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건들이 두세 번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무서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 아니고 누나가 물어봤거든요. 너네 어저께 왜 우리 집에 와서 저기 했냐고 물어보니까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낮에 집에서 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서만 놀 때도 있지만 집에서 놀고 있는데, 시골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초인종 누르면은 뭐 띵동 그 소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삑삑 거리는 이상한 소리였거든요. 그게 들려가지고 저랑 누나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노인정 가시고 저희는 이제 어리니까는 집에서 놀고 막 그랬었으니까 누가 배를 눌러서 나갔죠. 대문을 안 열어주고 물어는 봤어요. 누구세요 하니까 누가 안 계시네요. 아무도 안 계시냐 그래서 저희들밖에 없다고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또 한 30분 간격으로 또 삑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갔어요. 누구냐고. 택배수가 있으니까. 아빠가 보낸 뭐 생필품 이런 택배수가 있으니까 나가는 봤죠. 그때는 뭐 전화기 들고 이런 때가 아니다 보니까 수화기 들고 누구세요 이렇게 할 그때가 아니거든요. 그런 네. 기술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저희 집이. 그래서 똑같이 나가서 누구세요 하니까 또 물어봐요. 혹시 아무도 안 계시느냐고. 그래서 아무도 없다 그래서 누나가 조금 화가 나서 대문을 벅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3초 사이에 도망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네. 그래서 누나랑 저희는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놀라서 그때는 그 삑 소리만 들어도 진짜 무서웠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몇 번 발생이 되고 엄마랑 아빠가 돈을 어느 정도 버시니까 저희랑 누나를 데리고 4명이서 살려고 엄마랑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전라남도 광주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지내다가 4학년 때부터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좀 이상한 현상이 많이 좀 내 가족 다 느끼거든요. 집이 막 음산하다거나 음침한 거는 솔직히 아니에요. 네. 엄마 아빠가 또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서 인테리어 되게 좀 고급지게 그 뜨끈뜨끈한 분위기 있잖아요. 왜 알죠. 가족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집이 막 그렇게 음산하다거나 음침하다거나 그런 집은 절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처음 딱 이사 갈 때부터 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누나가 시골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누나가 가위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위라는 것도 저는 몰랐을 때거든요. 집이 좀 이상하다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지. 누나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누나는 뭐 그때도 핸드폰도 있었고 할 때라서 뭐 가위라는 거를 알고 있었겠지만 저는 가위가 뭔지 몰랐고 저는 그냥 써는 거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어리니까. 가위에 눌렸다 그러니까는 그냥 대솔작게 여겼는데 그 집에 살면서 계속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누나가. 새벽 3시에 울면서 제 방에 들어와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누나가 그 집에 있는데 꿈자리가 되게 잘 맞다고 해야 될까요? 누나가 꿈자리가 되게 좋았어요. 그때 자고 일어났는데 대뜸 저나 아빠한테 꼭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저랑 아빠한테만 자고 일어났는데 밥 먹잖아요. 아침에 출근들을 하고 학교 가려면은 야 너 오늘 조심해 이런 제가 그날 당일날 집에 오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하거나 또 아빠한테도 아빠 조심하라 그랬는데 아빠가 그때 화물차 모시고 계셨거든요. 화물차 사고가 한 12번 나셨거든요. 근데 12번 다 누나 때문에 살았어요. 네. 누나가 조심하라고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빠가 좀 미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말 들으니까 이제 조금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큰 사고가 안 났죠. 큰 사고가 될 뻔한 사고인데 아빠가 정신 차려서 큰 사고가 안 나게끔 흔들 돌려가지고 안 나게끔 만든 게 12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집이었어요. 진짜 내 가족 다 예민해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고 심지어 까지 아빠가 할 정도로 지금은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랑 누나는 엄청 많이 싸웠고 지금은 친한데 엄마 아빠랑 그렇게 싸우고 각자가 다 예민했어요. 네. 그냥 뭔가 그 집에 살면서.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가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렸지만 엄마 도플갱어를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주말마다 엄마 아빠는 산을 가세요. 항상 용돈 한 10만 원 주면서 1박 2일로 갔다 오시거든요. 항상 누나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있으라고 10만 원을 이렇게 주고 가세요. 근데 그날도 아침에 아빠한테 전화가 와 있길래 전화를 거니까는 아빠 산에 와 있으니까 엄마랑 식탁에 돌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고 이제 저는 씻고 나왔죠. 내 엄마가 있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TV도 안 끄고 가만히 멍하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산에 갔다 이런 데 생각 안 나고 PC방 가야겠다 친구들이랑 그 생각하고 있는데 식탁에 돈을 딱 보자마자 아 맞다 아빠 아까 엄마랑 산에 간다 그랬는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화장실에 있었던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 있거나 오, 예. 아니면 화장실에 있던 아빠가 갑자기 비번을 치고 돌아온다거나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처음에 집이 약간 이상한 것 같다. 집이 조금 이상하니까 이사를 가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아빠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사는 못 간다. 아빠도 이상한 거는 뭔가 느끼고는 있대요. 그래서 엄마랑 이상한 걸로 막 트러블 나고 하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 집만 오면은 아빠를 집에 들어가기가 싫대요. 무서우니까 자기도. 근데 한번 사건이 딱 터져요. 밥을 같이 먹고 있어요. 4명이서 먹고 있는데 안방 문을 항상 엄마가 싹 다 닫고 밥 드시거든요. 항상 저희가. 갑자기 방문이 띡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 방문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더군다나 아빠는 미신인데 엄마는 그런 거 안 믿거든. 그래서 방문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다시 문을 닫고 먹는데 또 열려요. 방문이. 한 3번, 4번 이렇게 방문이 여니까 엄마도 조금 눈치를 깐 거예요. 여기 뭔가 좀 옛날부터 느낀 건데 이상하다. 그래서 그날 저희 4명이 다 집만 가서 잤거든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다음날 이제 아빠가 아는 무당의 집을 왔나 봐요. 그랬더만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긴 터가 잘못됐다고. 대신에 무당이 그러더래요. 집에 있는 귀신을 재워주기만 해도 있어주기만 해도 돈은 들어올 거다. 돈은 들어올 거니까 내가 선택해라.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그냥 버티고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딴 데로 이사 갈 건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무당이. 근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일단 살아야 되니까 살았죠. 근데 누나가 그때는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수능 그때니까 엄마 예민하겠어요. 근데 누나가 되게 무서워해서 밤에 저랑 같이 잤거든요. 누나 방 오라 그래가지고 자고 공부하고. 그날도 똑같이 그냥 저는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 막 보급될 때라서 친구들끼리 막 카카오 스토리 댓글 주고받을 때거든요. 되게 조용하게 친구들이랑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어요. 조용히 좀 하라고. 조용히 좀 하래요. 갑자기 누나가 우리 아무 소리도 안 냈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요. 갑자기 엄마가 저희한테. 누나가 무서우니까 울었거든요.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날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아니 뭔 소리를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뭔 소리냐고 너네. 나 어제 계속 방에서 피곤해가지고 잤다고. 니네 방문 준 적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충격 먹고 저는 진짜 집 아예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진짜 일주일 동안.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이. 그러니까 저는 친구 집에서 일주일 동안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누나로 친구 집 가서 하고 엄마 아빠가 둘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빠랑 엄마랑 둘이서 있는데 거실에서 잤대요. 혹시 몰라서. 방이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안방에서 처녀가 흑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본 건데 아빠가 잠을 잘 안 주무세요. 아빠가 원래 밤잠이 없으셔서 아빠가 야구 좋아해가지고 야구 보다가 주무시는 분인데 똑같이 그날도 맥주 한 캔 따서 야구 보고 있는데 엄마는 주무시고 계시고
갑자기 안방에서 처녀가 슥 기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버지는. 바로 엄마, 야, 너 일어나 보라고, 야, 너 저 보라고. 근데 엄마가 미동도 안 하더래요. 아빠도 겁이 엄청 많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는 112 신고를 했대요. 집에 귀신이 있다고. 아빠가 무서우니까 112 전화를 해서 그 자리에 와갖고 설명을 했대요. 그때 엄마가 딱 일어나고. 그리고 엄마가 뭔 일이냐고 하니까, 아니, 안방에서 처녀가 기어 나왔다. 근데 당연히 경찰은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말을. 안 믿어주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엄마랑 아빠랑 둘이 남아서 얘기를 했대요. 난 처녀를 봤다. 근데 엄마는 느끼고는 있는데 직접 보질 않았으니까 안 믿으시는 거예요. 거짓말 친다고 생각하는 줄 아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집을 이사 가고 싶어서 나한테 쉬워하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 가고 싶어서. 근데 엄마가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엄마가 보기 시작을 해요. 저희 아빠랑 저랑 누나랑 다 외출을 하고 엄마는 집에서 계셨으니까 그 하울링이라고 하잖아요. 하울링? 그 막 어떤 사람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 허밍. 허밍인가 뭐 하울링 하여튼 뭐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알 수 없는 여자의 소리를 들었대요. 집안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밖에서 애들이 장난치나 하고 밖을 보니까 당연히 그 시간에 애들이 있을 시간이 아니죠. 그때가 아침 11시인데 뭐지 하고 그냥 TV 드라마 보고 있는데 또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떤 자식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이 아침 대바람부터. 씩씩거리고 있는데 저희 식탁이 있어요.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을 해요, 엄마가. 당연히 엄마가 놀라죠. 저게 뭐야? 어머, 저게 뭐야? 이러면서 아빠가 전화를 한 거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본 사람이랑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또 무당을 부릅니다. 집에 사람을 봤는데 집사람이 본 거랑 나랑 본 거랑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뭐라 말하냐면은 저희 집에 2층이었거든요. 2층이었는데 그러니까 1층이면은 그럴 수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거쳐가는 공간이 있대요. 귀신들은 시공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귀신들의 거쳐가는 공간이라고 1층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2층은 그럴 수가 없는데 또 그럴 수가 있다면서 막 둘러보니까는 무당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이 현상을 나도 모르겠다 하니까는 엄마랑 아빠 미치는 거예요. 애들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우리도 지금 일도 못하고 있는데 무당이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이기적으로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화나죠. 아니 야, 무당이라고 다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또 싸우고 무당 가시고 엄마랑 아빠랑 얘기를 또 했죠. 이사를 가자.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버티자. 그래서 저희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해요. 집값이 비싸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좀만 더 버티자. 당연히 저는 싫죠. 저는 너무 귀신이 싫은데 누나도 그렇고 저랑 누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방을 잡아달라. 우리는 못 살겠다, 이 집에서. 근데 저는 정작 귀신을 본 적은 없어요. 대신에 엄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 거지. 누나도 가위에 많이 눌리고 그랬던 것 뿐인데 방을 잡아달라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되게 재밌는 분이신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는 귀신 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집 밖을 나가려고 하냐고. 정작 귀신 본 거 우린데 왜 너네가 나가려고 하고, 나가려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또 신랑이 버리다가 엄마가 이제 사건을 딱 중재를 합니다. 너네 살 거면 있고 나가려면 니네 알아서 나가라고. 우리가 안 도와줄 거라고. 돈 없다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어린데. 당연히 살아야죠. 그렇게 살았어요. 귀신의 집이라고 저희가 그랬거든요. 귀신의 집을 이렇게 살다가 아빠가 사고 12번 당하시고 집이 한 3번 털렸거든요. 그 집에 있으면서. 털렸다라는 게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네, 도둑을 맞았어요. 헐. 3번인가 털리니까 아빠가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때는 현금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돈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네. 월급을 현금으로 은행에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은행에서 가지고 온 현금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3번을. 당연히 열받죠. 현금 줘야가 현금을 이렇게 받는데 누가 가져가 버리니까. 근데 그 아파트가 카메라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또 카메라가
숙지가 안 돼 있는 곳이라서 막 미치는데 이제 아빠한테 좋은 기회가 왔나 봐요. 좋은 일자리가. 그래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돈을 많이 모아갖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집에서는 안 그러겠지 했어요. 다들. 네. 아 좋다 아빠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신나고 했는데 다음날 누나가 또 초를 칩니다. 귀신 봤다고. 화장실에 있는데 또 똑똑똑을 거리더라. 당연히 아빠나 엄마나 동생인 줄 알고 문 열었는데 처녀가 있더라. 놀라서 깍 질러가지고 아빠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리 못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이어폰 끼고 잠을 잤기 때문에 못 듣고 있는 다음날 아침에 누나가 귀신 봤다니까 저는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이사를 가면 좋아진다고 해서 또 귀신을 본다고? 이게 말이 되나? 저는 귀신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건 좋아하는데 귀신을 진짜 목격한다거나 그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집에 또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핸드폰을 딱 뒤졌어요. 그 무당분 이름을 검색을 하니까는 딱 있더라고요. 땡땡땡 무당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그 우리 집 기억하시냐고. 아 기억한다고. 아 집에 또 귀신이 있다 해서 한번 와줄 수 없냐고 하니까는 몰래 왔어요. 제가 부탁해가지고 아빠 몰래 왔어요. 왔는데 그 무당이 그래요. 누나한테 귀신이 씌었는갑다. 딱 이래요. 아니 뭔 누나한테 귀신이 씌어요? 그러니까 너네 전에 어디서 살다 왔냐 하니까 시골 살다 왔다고 하니까 시골에서 귀신이 붙었고 왔난갑다. 그러는 거예요. 무당분이. 따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헛소리 하지 마시라고 무섭다고. 그랬더만 그 무당분 저한테 그래요. 그거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고. 너는 누나를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누나를 부탁을 했죠. 제가 누나한테 또. 그 우리 시골 살 때 기억하냐고. 그 귀신 누나한테 붙어왔다고 하는데 혹시 무당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맞다. 너가 귀신을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 당연히 푸가 막히죠. 아니 내가 귀신을 어떻게 부르냐. 내가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나가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처녀라고 했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본 사람들이. 처녀들이 좀 질투를 한대요. 그 처녀들이 너를 시골에서 보고 질투심에 너한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믿죠. 아, 이 사람 뭐 살풀이 저런 걸로 돈 벌어가려고 지금 푸작 부리는구나. 그 생각이었어 저는. 근데 이거는 살풀이고 말아버리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냥 버텨야 된다. 그냥 계속 버티라고 말만 하니까 저는 당연히 화가 나죠. 아니 그러면은 이사를 가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는 버티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하니까는 누나가 귀신들이 질투를 안 하게 많이 망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이 망가지려면 어떻게 망가져요? 갑자기 망가져라고 하면 어떻게 망가지냐? 당연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저랑 누나랑. 뭐 어떻게 망가지려고 물어보니까는 머리를 막 풀어헤칠까? 막 이러면서 화장을 안 하고 다닐까? 막 이러면서 별의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별의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머리를 풀어헤칠까? 아니면 머리를 잘라가지고 삭발을 할까? 화장을 안 할까? 근데도 누나는 걔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쁜갑다 그만큼. 누나가 좀 많이 예뻐요. 아 그래요? 근데 누나가 되게 소름 끼치는 게 지금도 그러거든요. 잘 때 막 울어요. 에? 잘 때 엄청 서럽게 울어요, 진짜. 잘 때, 진짜, 저, 누나랑 같이 살 때, 새벽에 화장실 갈 때가 있잖아요, 새벽에. 근데 가면은, 화장실에 갔다가 볼일 입고 나오면은, 누나 방에서, 엉엉엉 그게 진짜 심하고, 그래서, 뭐자고 문을 딱 열면 누나가 울고 있어요. 깨우면은, 미동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네. 그래서 다음날 물어봐요. 야, 너 어제 뭔 일이 있었길래 울었냐, 밤에 잘 때. 누나 모른대, 자기는. 되게 소름 끼치고 그러고 누나가 되게 아팠거든요 진짜. 막 담배를 피우고 뭐 일진이고 그런 건 아닌데 주변에 막 남자가 많고 되게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막 시작을 해요. 왜 옛날에 아실 분들은 아시겠는데 통신사에서 특정 시간대만 설정을 하면은 아예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진득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아무 계기도 없이. 근데 그런 사람을 갑자기 무당이 너가 망가져야 귀신 안 붙은다고 얘기하니까는
누나 입장에서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누나가 있는 돈 털어갖고 용한 무당 한번 찾아가 봤대요. 아빠가 아는 무당 혹시나 돌팔이 무당일까 봐서. 근데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무당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망가져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망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학을 가지 말래요. 아니, 대학 가려고 살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한 건데 누나가 기가 되게 세거든요. 남자도 이길 정도로 상당한 말빨과 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누나가 진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존심을 죽이고 대학을 안 가요? 가야죠. 예. 내가 그 무당한테 그래. 나 싫다. 나 그냥 대학 갈란다. 무당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나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갔어요.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실마리가 좀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직장 동료라고 하잖아요. 동료가 있었는데 동료가 진짜 예뻤대요. 이건 좀 그분한테 좀 미안한 사건이기는 한데 누나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막 소개를 한 거 아닌데 자랑을 막 해요. 자기 다른 애 직장에 아는 사람이 너무 예쁘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직장 동료가 누나랑 친하니까 같은 동기고 하니까 친하니까 처음에 카톡이 왔대요. 혹시 시간 되냐고. 시간 된다고 같이 술 한 잔 마시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 요새 미치겠다고. 왜 뭐가 미치냐 하니까 귀신을 본다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귀신을 본대요. 그 사람이. 그래갖고 너 원래 귀신 보는 사람 아니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언니 이러면서 언니 나는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는데 요새 귀신을 본다고. 집에만 있으면은 처녀가 나를 막 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는데. 근데 누나가 퍼즐을 맞추는 거죠. 나 요새 귀신 안 보네 그러고 보니까 집에도 귀신이 없네? 얘한테 갔나? 무당이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직구가 있으면 간다고 했잖아요. 되게 심플하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누나가. 귀신이 자기보다 이쁜 사람한테 질투심이 유발해가지고 붙나보다 생각을 하고 우리 집에 봤던 귀신이 2명이었잖아요. 한 명은 갔어요. 한 명이 이제 갔잖아요. 이제 그 사람한테 갔으니까. 얘기 들어보니까는 맞아요. 다 맞대요. 예. 넘어간 것 같은데 한 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은 아직도 집에 있는 것 같대요.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누나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엄마 아빠도 물론 그때 느꼈고. 그렇게 또 누나가 카페를 갔는데 정말 예쁜 여자가 하나 딱 있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친한택을 한 거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누나가. 근데 그런 누나가 친한택을 하러 간 거예요. 친한 척을. 번호 교환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또 집을 와가지고 일이 있었는데 카트가 딱 왔대요. 혹시 시간 되냐고. 그래서 그분 만나러 갔대요. 갔는데 몰골이 막 장난 아니더래요. 너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집에 귀신이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귀신은 귀신인데 이상한 귀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귀신인데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더듬고 한다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몸을 막 더듬고 이러는 손길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소리만 들었고 가해만 눌렸지 한 번도 누가 몸을 더듬거나 그런 귀신 없었는데 그래서 누나가 우리 집에 있던 귀신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 그 사람도 이제 무당을 한번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집을 와가지고 이제 잠을 잤대요. 근데 꿈에서 그 귀신이 나와갖고 한마디 하더래요. 내가 너한테 안 비켜날 것 같으냐고 그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새벽에 와갖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울어요. 그걸 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누나가 막 보더니만 처음 그 동생, 그러니까 제 첫 번째 그 직장 동료 분한테 카톡이 왔대요. 전화를 막 하면서 얘기를 막 했대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언니 혹시 귀신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과를 막 했대요. 미안한데 나 귀신 본다. 그래서 네. 그 새벽에 또 만나러 갔대요. 만나러 가서 서로 막 껴안고 막 부둥켜 울고 그러면서 설명을 했대요. 누구야 미안한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한테 좀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언니 신남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수단을 했대요. 근데 한 명이 남았잖아요. 귀신 한 명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부사가 다시 갔대요. 나 진짜 귀신 보고 싶지 않다.
어떻게 될지 한 번도 알려달라고 하니까는 똑같이 망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망가져야 걔들은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망가지면 좋냐고 하니까 회의를 막 하라고 했대요. 어떤 무당이 그렇게 말을 해요. 누나가 당연히 화가 나니까 막 뭐라고 나왔대요. 그런 무당이 태양천지 어딨냐고. 도와줘야지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자빠졌냐고. 그래서 누나가 생각을 또 하면서 그거를 했대요.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한 달을 가다가 또 꿈을 꿔요, 누나가. 네. 꿈자리가 되게 닮았다 했잖아요. 꿈에서 그 귀신이 나와서 한마디 또 하더래요. 너가 그런다고 내가 비켜날 것 같으냐고. 그러면 누나 당연히 미치죠. 그래서 누나는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 와버리니까는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처가 많이 아물었는데 그때는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가하고 나서 조금 심각해질 때가 됐죠. 그러니까 몸도 정신도 직장도 다 잃고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정답이 그거였던 거예요. 스스로 망가져야 이 귀신이 간다 그랬던 거죠. 그렇게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야 저희 집에는 평화가 찾아온 거죠. 누나의 희생으로. 누나랑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시골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근데 저는 쌍둥이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거든요. 20살 때까지도. 근데 누나랑 친척들이랑 무선 얘기를 꼭 하잖아요. 왜 오랜만에 만나면은 그 무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시골 살 때 쌍둥이 있었는다니까. 누나가 쌍둥이가 있었어? 우리 시골 살 때? 누구? 그러니까 신명을 거론을 하니까 누나가 사색을 되면서 걔는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아, 뭔 소리냐고 누나. 걔가 누구냐니까. 나는 걔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할머니, 우리 시골 살 때 그 누나 있지 않았어라고 물어보니까 걔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오. 그러니까 저만 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 기분 나쁜 사람은. 네. 그러니까 누나가 생각하는 사람이랑 저랑 생각하는 사람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너무 충격을 먹고 할머니한테 수정 물어봤어요. 아니 진짜 기억 안 나냐. 사진도 있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진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저희 집에 할머니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디카가 있었는데 저희가 항상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꼭 제 옆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저랑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진에.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 누나가 누나한테 붙은 귀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요. 2명이 있는데 1명은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그 1명은 이제 누나한테 붙어온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그래서 이때가 제가 진짜 20살 때 완전 충격 먹었죠. 3년이 안 되잖아요, 그 그러네. 사건 자체가. 그렇게 한 8년 정도를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나는 본 적이 없다. 근데 나는 봤고. 이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당시엔 20살 때. 야. 지금은 누나도 상처 다 아물고 막 결혼도 해서 그렇다 있는데 귀신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오. 이게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그럼 이제 몇몇 친구들은 아 귀신 그딴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 반박은 안 해요. 걔네들도 뭐 종교가 있을 거고 하니까. 네, 진짜 귀신이 있다라고 저 생각을 해요. 진짜로. 저는 느꼈잖아요. 저는 그치. 직접 본 건 아닌데, 그래도 도플갱어는 봤는데, 네네. 귀신을 목격한 건 아닌데, 진짜 봤잖아요, 저는. 네네. 가족들도 다 느꼈고, 저도 느꼈고 그러니까는 그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웃집님께서 가족이 전부 다 겪었고, 또 이렇게 귀신이 집에 있었다. 근데 그건 뭐 대놓고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야기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나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집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는 이야기 전개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또 신박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정말 또 안심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